안녕하십니까. 11년 경찰 경력의 수사팀장 출신 심광호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12일에 드디어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입법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정부가 들어와도 아주 기술적이고 아주 섬세한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그동안 주장됐던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 많아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더 정부안이 검찰의 니즈를 많이 충족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미 작년에도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줄 평을 하자면 검찰은 현재 기득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라고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을 냈다고 보고 검찰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간을 보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무서운 분위기에 위축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PD님 혹시 요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기사 같은 거 보신 거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에서 원래 냈던 법안은 4개 법안이었죠. 중수청을 설치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위를 설치하고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는 요 4가지 법안인데 요번에 정부에서 나온 거는 그중에 핵심인 중수청 설치 법안이랑 공소청 설치 법안 요거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발표된 정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부적인 거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먼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개혁은 그냥 검찰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분산하자는 게 이 개혁의 모든 전제고요. 그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근데 또 뭐 경찰이 잘하니 못하니 하는데 그거는 사후적인 문제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하나회를 해체한다 했을 때 다른 군인이 전쟁을 더 잘하는지 하나회가 전쟁을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그걸 해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거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해놓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부인데 계속 그걸 흔들려는 경향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3가지의 평가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수사기소가 확실히 분리되었는가, 두 번째로 그렇게 분리되고 나서 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기진 않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제도는 언제든지 다시 기존의 제도로 복귀될 수 있는지, 불가역적인 건지 가역적인 건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먼저 제일 화제가 됐던 건 중수청 설치 법안이죠. 거기서 이제 독특한 제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수사사법관 제도인데 원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그 국회안은 이제 수사관들을 1급에서 7급까지만 나눴었는데 지금은 9급까지로 정부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사관을 그냥 공무원의 일반 급수체제에 편입시켜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처럼 하지 않고 수사관 누구든 과장이나 검사의 지위에 준해서 갈 수 있었던 요 제도였는데 이번 정부법에서는 그걸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5급에 준해서 수사사법관을 만들 거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 중에 승진을 해서 5급 정도에 되는 수사관들은 따로 시험을 쳐서 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두긴 했지만 이거는 구색이고 대부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사법관 할 수 있기도 했고 제일 우선순위로 뽑힐 사람들 누구겠어요? 검사들이죠. 그래서 검사들이 여기로 파견을 많이 오고 전직을 많이 해서 어찌 보면 양대 기관이 다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들었죠. 실제로 그런지 몰라요.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려고 수사관을 공평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게 하나의 개혁 과제였는데 거기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지금의 검사랑 똑같은 지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거죠.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했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법률가들이 그걸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수사를 법률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착각이에요. 왜냐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다 법 보고 일하거든요. 인허가 같은 거 낼 때도 도시계획정비법이나 다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 수사만 단순한 형법인데 뭔가 법조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뭐랄까 우월의식이 좀 있어요. 경찰 공무원도 다 법 시험 치고 들어오는. 그럼요. 형법, 형사법 다 알죠. 만약에 처음에 검사를 파견 안 받는다 하면 그 수사사법관들이 누가 되겠어요? 대부분 빅펌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면 또 법조 카르텔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려고 만든 건데 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의심이 드는 이유는 계속 정부에서는 중수청에 2년 동안 검사를 파견받는 그 조항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검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될 때까지 2년 동안 검사들 파견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반대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넣으려고 하는 거 보면 의심이 좀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그냥 두 가지의 검사를 만드는 구조군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판단 기준 중에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똑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 큰 기관으로서 위치해버리면 그건 오히려 문제거든요.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수청 법안에서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거, 언론에서 잘 수사사법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 범위랑 규모가 중요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단 기준 중에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하지 않는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수사력이 집중되는 권한이 많이 센 수사기관을 따로 두는 이유가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거거든요. 한쪽이 이걸 다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중수청이 원래 정해놨던 법안보다 2개를 더 늘려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9대 범죄로 바꿨고, 그 다음에 중수청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도 원래는 지역중수청이라고 해서 시도경찰청, 울산경찰청 그 단위까지만 하는 거였는데 지금 검찰청처럼 지청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안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한마디로 뭐냐면 중수청이 더 커져서 옥상옥이 돼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수청도 적당한 크기로 커야 되거든요. 권한을 다 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수청의 규모를 훨씬 더 크게 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대통령령으로 지금 검찰 인력만큼 해둬버리면 중수청 자체도 또 견제받아야 되는 기관이 되는 거죠. 원래 지금 검사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검사가 중수청에 가버리고 중수청이 커진다면 9대 범죄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대검 중수청이 생기는 거죠. 그 의심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 검사들의 그 수사 노하우를 절대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 개혁이 나온 목적이 뭐냐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건데 자꾸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공소청 설치 법안이거든요. 일단 여기는 뭐 별건 없어요. 어차피 공소청이 되는 건 맞는데 두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은, 약간 요거는 명분 같은 건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등검찰청이라는 게 이게 사실 필요 없는 조직이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고등검찰청 자체를 유지하려는 거는 검찰이 기존의 체제를 안 바꾸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르다는 걸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들은 사법부랑 논다라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검찰청이 법안에서 보면 실제 한다는 게 사건심의위원회나 영장 공소제기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방공소청에 있어도 됩니다. 경찰도 그렇거든요. 내부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심사하는 기관이 다 같은 경찰청 내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찰 수사도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해야 되니까 울산경찰청 위에 울산고등경찰청 만들고 계속 하면 되죠. 근데 일반 행정공무원에 준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공소청을 유지하는 거는 개혁 법안으로서는 조금 후퇴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검찰이 또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공소청장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검찰총장을 꼭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총장이라는 말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경찰청장, 관세청장, 국세청장인데 검찰총장이에요. 서울대학교 총장처럼. 그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총장이라는 거는 조금 더 독립적인 기관인 걸 말해요. 검찰청인데 총장이라는 이름을 포기를 못하는 거지. 이것도 저는 관성이라고 봅니다. 그냥 자꾸 자기들은 헌법에서 뭔가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냥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공소청장 하라면 공소청장 해야죠. 왜 그걸 자꾸 저항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실익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공소청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100% 간을 한번 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뭘 아직 안 냈냐면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냈어요, 정부에서. 왜냐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냐가 들어갑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게 반대하는 분들은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원칙에 훼손된다.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좀 이중적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관례가 저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주면 경찰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검찰의 업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6대에서 2대 범죄로 수사할 수 있도록 줄여놨는데 대통령령으로 바로 6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의 수사권만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서 보안 수사권을 자기들이 뭐라고 해석해서 이걸 넓혀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그간 해온 상식에 어긋나는 업보 행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말의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 가 이제 국민 여론이 된 것 같고요.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던지고 검찰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서 자기 책임을 면하고, 그래서
사건이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그 보안 수사 요구를 더 성실히 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이 제일 움직이기 좋게 하는 거는 그 상사가 어떤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뭐 가서 뭐 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검찰 부장검사한테 가서 왜 이게 이행 안 됐는지 설명해야 되는 이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검사도 보안수사 요구만으로 책임을 회피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진짜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킥스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사건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안수사 요구라는 걸 툭 던지고 킥스에 사라져버려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의 책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방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경찰, 검찰도 다 잘하면 좋은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좀 중요 사건이가 이러면 사실 검사가 경찰서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서로 협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70년 동안 거의 상하관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수사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근데 꼭 그거를 검사가 해야만 한다.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관점이라는 거지. 정부가 방향은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온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국회나 언론에서도 의심하는 것은 이 논의 과정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좀 많았을 것이다.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개혁 할라 했거든. 문재인 대통령도 할라 했거든. 김대중 대통령도 할라 했거든. 근데 아직도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 저항이 엄청 심하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민정수석이죠. 그분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민정수석의 의견이 되게 검찰 쪽에 가 있다라는 내부 보고서도 막 언론에 공개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개혁이라는 게 김영삼 대통령처럼 다음날 다 자르고 하지 않는 이상 요즘 상황에서 그렇지도 못하고 무조건 저항은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가 2010년도고 2011년도에 이제 수사 개시권을 처음 경찰한테 준이 많이 해서 또 막 시끄러웠고 이게 지금 15년째입니다. 근데 예상이 돼요. 이게 무조건 저항은 계속 있을 거고요. 지금 검찰 쪽 니즈를 충족하고 계신 분들이 간을 보고 있다고 봐요, 저는. 검찰 개혁을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의사타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도 받고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입니다. 어차피 10월까지는 무조건 결론이 나야 돼요. 그 전에 데드라인을 정해놨어요, 국회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은 이제 또 논의가 될 건데 지금 어떤 여론이나 의사타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미완의 개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되고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찌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